화자, 통합, 8강 보자. 통합이니까 화법하고 작문이 같이 있는 거게 되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일단 가는 활동일에 따른 학생의 발표이고 요거 활동일 학급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사회현상을 조사해 수업에서 발표하기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사회현상이야. 사회현상.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사회현상. 예상 독자는 누구니? 학급 학생들이 예상 독자가 되겠죠? 예상 독자, 사회현상. 이게 발표고 나는 가를 발표한 학생이 활동일에 따라 작성한 글이야. 활동 1 나오지? 얘 사회현상 이후에 추가조사 있어. 여기 포인트가 추가조사야. 추가조사를 하고 발표를 돌아보는 글을 써서 학생들하고 뭐 하는가? 공유하는 거야. 학생들과 공유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가보자. 선생님,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싶었더니, 잠깐만. 밝기를 선생님이 너무 밝게 놨더니 하이라이트가 사라졌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 가부터 읽어볼게요. 가 내용이 뭐라고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회현상이야. 그러니까 사회현상 나올 거고 나는 사회현상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추가 자료를 얻었어. 추가 자료를 얻고 나서 글쓰기 가는 것이겠죠. 자, 갑시다. 일단 문단모로 쭉 쓰세요. 문단모로 서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에 발표입니다. 발표. 한 사람의 발표자가 여러 사람의 청중들에게 예상 독자는 누구? 학급 학생들. 이런 사회현상이고 형식은 발표하기. 추가 조사를 통해서 돌아보고 글 쓴 거야. 자, 첫 번째 문단 가자. 저는 종이 상자에 담긴 쿠키 제품을 종종 사 먹습니다. 라고 했죠. 이제 니네도 화작을 시험 봐서 알겠지만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눈치를 챈단 말이야. 여기서는 발표자의 경험이야. 저도라는 말, 저는 이제 종이 상자에 담긴 쿠키 제품을 종종 사 먹습니다. 라고 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서 공감을 유도하는 거고, 사진을 제시하죠. 이 제품 아시죠? 최근 이 제품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래 하나에 10개 들었던 것이 갑자기 8개 들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늘 사던 과자가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않으셨나요? 공감을 유도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런데 여러분이니까 청중의 경험, 여러분도 늘 사던 제품 중에 포장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물이 줄어든 거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라고 공감을 유도했죠. 근데 청중들의 반응을 확인해. 청중들이 아마 네 맞아요 뭐 어쩌든 그래 나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렇게 느낀 분들이 꽤 있군요. 이렇게 요 앞에 내용이겠죠. 화자의 경험, 그 다음에 청중의 경험 한기 나와 있죠. 공유했던 경험이라고 쓰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공유한 경험은 아니고 각자의 경험 따로따로 얘기했죠. 이렇게 식품 기업에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전략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 현상일 거야. 그러면 이 학생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사회 현상이 뭐라는 거야?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 되는 거야. 슈링크플레이션이 되겠죠. 자, 슈링크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내용물을 줄인다라는 뜻의 슈링크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건 어원을 밝혔죠. 슈링크플레이션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지. 그리고 막 낱개 포장해서 안에 들어갔더니 옛날에는 낱개 포장 안 돼 있어서 꽉 채워져 있었는데 낱개 포장하는 바람에 개수가 줄어든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갑시다. 이 내용은 잘 볼게요. 일단 그래프를 제시하며 시각자료, 그래프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2023년을 전후하여 대외적 2023년이야. 잘 생각해. 2023년 전후하여 대외적 변수로 인해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라고 했어.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단 말이야. 또 N, 감염법 유행 기간에 물가와 인건비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우린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감염병 팬데믹 이후에 인건비가 오르는 거, 대표적인 인건비 뭐 있죠? 바로 배달팁. 그 전에 우리 배달팁 이런 거 없었어. 배달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배달팁에 인건비가 상승했단 말이야. 이러한 상황은 이런 거 대외적인 변수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그리고 기간에 물가와 인건비 상승했지. 이러한 상황은 이게 원인 1, 2야. 이런 상황은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격이 오른 거야. 인건비가 포함되고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 두 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야. 일단 첫 번째, 그래서 가격 상승한 거야. 첫 번째, 이게 큰 일이야. 다음, 우리나라의 많은 식품 기업은 소비자들이 화폐의 액면상 가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1,000원, 1,100원, 1,200원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 그럼 첫 번째, 가격 상승. 두 번째,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그래서 가격을 올려 못 올려? 못 올려. 그래서 제품의 액면 가격 인상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다고 본 거야. 그래서 가격은 유지하되 내용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가볼게.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물의 용량을 줄였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가 가격 상승, 두 번째가 액면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럼 가격 상승은 왜 일어나는데? 그거에 따른 요인이 또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용 이해됐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자의 경험과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의 어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게 왜 일어났냐라고 보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2023년 전후의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감염병 이후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가격 인상. 근데 가격을 표시하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소비자가. 그래서 뭐 한 거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버린 거지. 이게 슈링크플레이션. 자, 가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소비자 입장인 거야. 포인트가 소비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원가 상승의 부담을 오롯이 지게 된 것이지요. 자신도 모르게. 알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몰랐어. 저는 자주 사던 쿠키 제품의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식품기업의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오른 것임에도, 실질은 제품의 가격이 올랐잖아. 내용물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사실을 모른 채 구매했다면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기분이 들 것 같지 않나요? 공감을 유도한 거죠. 이게 의문문은 공감을 유도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배신감 들지 않니? 결국은 가격을 올랐어. 내가 비싼 가격에 사고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원인.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가볼까요? 해외에서도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의 이슈가 되고 있대요. 사진을 제시하면 사진 나와서 이게 다른 나라 각국의 사례가 나옵니다. 프랑스 나오고 독일 나오고 우리나라도 나오죠. 자, 해외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프랑스의 어떤 대형마트 체인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제품의 진열대에 슈링크플레이션 스티커가 붙였대요. 이거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붙여온 거야.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대형 마트 체인이 생겼습니다. 가격이 같더라도 용량이 달라졌음을 소비자에게 능동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비슷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대. 그래서 안심이 된다는 거야. 읽어볼게. 정부에서는 땡땡위원회를 통해 용량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용량이 바뀌었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식품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땡땡부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식품업체들이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우리 정부의 대책, 그 프랑스, 독일 이렇게 대책들이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보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 거야? 판매자 입장에서 본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봤지.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왠지 어떤 걸로 봐? 부도덕하고 배신행위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 그치? 그렇게 되고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을 대책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의 대책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아, 이런 거는 제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좀 더 가볼게요. 여기까지. 네 번째 문단 가볼게요. 식품기업에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더라도 물가 통계에는 그러한 사실이 반영된대. 그래도 이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반영은 되긴 한데, 그게 물가 수치에, 물가 지수에. 통계청에 문의해 보니 제품의 단위 판매당 가격이 아니라 용량에 따른 가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달라졌는데 그런 물가가 변동됐다는 거 표시된단 말이야.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에 관한 정보를 가감없이 표시할 때까지, 용량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를 가감없이 표시할 때까지
당분간 우리 소비자들 역시 제품에 매겨진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용량이 변화했는지 살펴 물건을 구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당부를 한 거야. 응? 그러니까 기업에서 용량 변화를 가감없이 얘기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꼭 용량을 변화했는지 확인하면서 사야 한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맨 처음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의 개념, 그 다음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된 뭐 원인,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요게 가예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가만 보고 가와 관련된 걸 다 풀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요 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앞에서 봤던 슈링크플레이션 읽고 나서 또 추가적인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료를 모집했을 거야. 그러니까 수집했을 거야. 자료 모집은 아니지. 자료를 수집한 거죠.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이 글을 다시 썼어.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가보자. 얼마 전 수업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앞에서 발표했었죠. 식품 기업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경우를 다루었는데, 더 조사해보니 발표에서 다룬 슈링크플레이션은 공산품의 패키지 다운사이징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산품이야.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식품이었잖아. 식품. 그치? 식품 기업. 여기는 공산품이라고 나와 있어. 공산품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판매하는 거야. 만든 거야.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 패키지 다운 사이징. 사이즈를 줄인 거겠죠. 패키지 사이즈를 줄인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슈링크플레이션은 식품 기업의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식 품목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외식 품목에까지 나타나고 있었대요. 떡볶이 1인분 500원이었는데 옛날에 이만큼 줬는데 이제는 컵으로 줘. 이런 것들이겠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식 품목까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가 조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니? 앞에서는 식품 기업에 봤는데 이제는 외식 사업까지 확장해서 본 거야. 김밥집에서는 속 재료의 양을 줄이고, 중국집에서는 군만두 1인분에 개수를 하나 줄이고, 참 없어 보인다. 백반집에서는 상차림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외식업계에서의 슈링크플레이션인 거야. 물가 상승에 외식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는 통계청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대. 아까 식품기업에서 하는 건 통계청에서 물가할 때 산정이 되잖아. 근데 얘는 김밥집의 양이 줄였다고 해서 김밥이 비싸졌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외식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는 통계청에서 확인을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씁쓸하다라고 말해. 그래, 식품기업의 상품은 조사라도 되지. 얘는 조사도 안 되니까 좀 씁쓸하다라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는 그래서 식품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식업체까지 좀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발표에서 우리나라 식품기업이 소비자에게 용량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고 했지. 우리나라에서는 과태료를 문다고 했잖아. 그런데 슈링크플레이션을 다룬 어떤 외신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색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했다. 여기가 발표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겠지. 앞에서는 슈링크네임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그게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거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다른 관점을 보이는 게 외신 기자에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 규제하는 것을 규제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발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봤지.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새로운 관점이니까 규제를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가봅시다. 슈링크플레이션 다룬 외신 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색다른 관점으로 보이겠다. 요지는 중요한 내용은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식품 기업을 압박하지는 하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다른 압박은 하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지. 왜 그런지 가볼까? 규제가 만약에 강해져요. 다운사이징이라든지 슈링크플레이션 규제를 강하게 되면 식품 기업은 물가가 비싸잖아. 원자재 값이 비싸고 에너지 값이 비싸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한다는 거야? 용량이 아닌 뭐를 떨어뜨려?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를 하잖아. 그럼 용량도 그대로고 가격도 그대로야. 근데 뭘 떨어뜨려 버려? 품질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야.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시 누가 감당하게 돼? 결과는 결국 소비자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게 너무 규제를 가하면 어떻게 돼? 품질의 질을 떨어뜨려봐. 결국 소비자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규제를 안 하면 이런 다운사이징, 슈링크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거니까. 그리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해야 될까라고 보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제학자는 여기서 이제 규제를 했을 때 역효과 나와 있는 거 알겠죠? 어떤 경제학자의 견해가 나옵니다. 광범위하게 슈링크플레이션이 도래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물리면 인위적으로 물가를 조정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맞춰 가격을 이런 물가를 조정하려는 시도보다는 야 가격도 올리지 마, 양도 줄이지 마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강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는 기업이 상황에 맞춰 가격을 정하도록 두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는 눈길을 갖다는 거야. 규제하지 말고 기업 상황에 맞춰 가격을 기업한테 정하도록, 용량을 정하도록, 가격을 정하도록 두는 게 낫다라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거야. 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질 가격을 슬그머져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 기업 역시 원자재 소비를 통해 생산한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에 대처해야 되는 또 다른 주체. 물가가 오르면 걔네도 원자재를 사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 사람도 주체야. 또 다른 주체야. 물가 상승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주체란 말이야.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주체임을 소비자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견해를 접하고 보니 적정한 선을 넘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 소비자가 구매 또는 불매로 의사표시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냥 내비둬. 저거 알면 어차피 소비자들이 안 먹을 거니까 이렇게. 야 생산자, 판매자도 결국은 이 사람도 물가가 올랐으면 거기서 대처해야 될 주체인 거야. 물가가 올랐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가 뭐가 되는 거야? 슈링크플레이션인 거야. 근데 이게 과도하게 양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이득을 보려고 해.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소비자들이 알면 가만 냅두겠니? 이런 뜻이겠지. 소비자들이 뭐 불매운동이라든지 또는 불매우사 이런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슈링크플레이션의 규제를 하자는 입장이 하지 말자는 입장이야. 하지 말자는 입장이야. 알아서 소비자가 알아서 안 살 거니까 이렇게. 자, 발표할 때는 땡땡땡이라고 생각했지. 그럼 여기서 들어갈 것은 요 뒤에 걸 봐야 돼. 했으나니까. 했으나지. 그럼 요 뒤에 있는 내용하고는 어떻게 되겠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야. 대립적인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뒤에 볼게. 땡땡한다고 생각했으나 발표 이후 다른 자료들을 접하다 보니 슈링크플레이션은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이므로 한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측면, 앞에서 누구 측면에서만 바라봤어, 그거? 슈링크플레이션은. 그렇지. 소비자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야.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다느니, 정부가 규제하니까 안심이 된다느니, 이렇게 본 거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발표와 발표 이후의 조사를 거치면서 소비자와 기업은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는 존재야.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도 합리적으로 행동한단 말이야.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니?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겠지. 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점, 또 둘 사이에 균형을 잡고 물가 상승의 시대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이런 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존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소비자, 판매자, 둘 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존재구나. 일단 상대방을 속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정부가 물가 상승 시대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뭐냐면, 발표할 때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잖아. 슈링크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봤어? 부정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긍정적으로 본 거야. 즉 슈링크플레이션은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긍정적으로 봤다는 거지. 본문에 안심된다라는, 우리 정부의 과태료 부과를 안심된다라는 표현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은 부정적으로 봤는데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측면이구나. 물가에 대처하는 기업의 하나의
대처하는 방법이구나라고 본 거야. 그러면 둘 다 어차피 합리적인 존재이니까 물건을 잘 팔려면 가격이 합리적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기업도 알고 있고 소비자들도 우리가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좀 달라진 내용들이 있지? 앞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봤어. 규제하는 것을 찬성했단 말이야. 근데 이 글에서는 새로 조사해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이렇게 좀 압박을 하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왜? 이것도 기업도 물가 상승에 하나의 대처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경제학자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슈링크플레이션의 규제가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관점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깨달은 점은 소비자나 기업은 합리적으로 한다는 거, 상대방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가나를 한번 풀어보시는데 가 읽고 나서 가와 관련된 거 풀어보는 거야. 몇 번? 1번, 그다음 몇 번? 2번, 그 다음 2번은 빼고 3번은 빼고 1번, 2번 먼저 풀어보고 1번, 2번 먼저 풀어보고 나 읽고 나서 나머지 거 풀어보면 된다. 이렇게 순서를 좀 지켜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풀어보세요.